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사기꾼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당신을 겪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황리단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볼거리도 많고 맛있는 식당들도 즐비한 그런 곳이에요. 서울로 치자면 일종의 경리단길, 가로수길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이런 곳은 상업적인 매장이 좀 많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끔 하는 가게들이 많아요. 제가 오랜만에 경주를 좀 갔었는데 돌아오기 좀 아쉬워서 이 사주랑 타로집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거기서 저는 사기꾼을 만났어요. 사기라고 하면 다들 큰 돈을 속임수로 인해서 잃는 것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기는 사람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좀 다 달라요. 저는 무성의하게 이 사주랑 타로를 봐준 사람이 좀 사기라고 느꼈는데 그 이유는 다시는 이 집에 안 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력이 없어서였어요. 제가 생각한 사주가의 실력은 1만 원이지만 그 사람이 요구한 건 6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실력이 좋았다면, 충분한 사주 설명이 있었다면 가격이 6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상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너무나 성의 없는 사주를 보는 게 사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좀 느껴졌었다라는 거예요. 6만 원은 인생을 살면서 그리 큰 돈은 아니죠.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솔직히. 하지만 이 사주가에게 쓰여졌다라는 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장사를 저런 식으로 하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맞이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과 파는 사람이 책정해 놓은 가격, 그 사이의 갭을 메꾸지 못하면 누구든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사기꾼이 되면 그 사람은 일회용으로 전략해버리고 계속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야 하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런 호객 전략을 펼쳐야 돼요. 황리단길의 경우는 워낙 일명 뜨내기 손님이라고 하는 일회성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영업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저야 상호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그 집에 괜히 들어갔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누군가는 불만 어린 말을 온라인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서히 소문은 퍼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있어 보이게 해서 일회용 손님을 더 많이 받을까라고 고민만 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의 정보도 이미 알고 방문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고, 일회성 방문으로만 끝이 나는 곳은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지 않으려면 내 실력에 맞춘 가격을 책정해야 돼요. 모든 장사가 마찬가지예요.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이 떡볶이 1인분에 5,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막 떡볶이집을 차린 실력이 형편없는 나도 덩달아서 5,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5,000원을 받을 만한가 라는 되물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동네 PT샵에서 1회 PT로 1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PT 강습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 건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음식을 파는 입장에서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식당과 카페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본인의 실력에 맞지 않는 돈을 지불받기 때문이겠죠. 동네에 그저 그런 카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6,000원을 받아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맛이 있나, 스페셜한 원두를 사용했나, 매장의 경치가 좋은가, 인테리어 때문에 고급진 느낌이 드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커피를 무수히 더 많이 내려본 그런 베테랑 바리스타라서 6,000원, 7,000원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손님이 알 수 있게끔 표현이 되어 있냐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의 실력을 알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좀 비싸게 받으려면. 우리가 헤어샵을 가면 원장 컷은 3만 원인데 그 밑에 스텝은 2만 원을 받죠.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가격이에요. 반대로 이제 막 오픈한 식당인데 한 달 정도 배운 실력의 냉면 가격이 15,000원이라고 칠게요. 남들 다 이렇게 받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받는다? 실력이 없다면 오픈빨이 빠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대구에 있는 갈비집을 갔다가 놀란 광경을 목격했는데, 이제 막 오픈한 갈비집에 이런 카피가 써져 있더라고요. 1인분에 2만 원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느낌의 15,000원에 팝니다. 완벽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도 괜찮으니까 2만 원으로 올리지 말아라, 또는 2만 원이라도 먹으러 올 것이다, 뭐 15,000원이면 너무 싸다, 이런 식으로 좀 양분화가 되었었죠. 거기서 주인은 더 용기를 내는 거고요. 편의점 도시락만 봐도 우리는 왜 해자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불한 건 3,000원인데 왜 4,000원짜리를 먹는 느낌이 들지? 이렇기 때문에 이 해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2,500원짜리 국밥 역시도 판매가는 2,500원인데 사람들이 먹고서는 5,000원을 내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받은 게 더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기꾼과는 반대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사기꾼은 본인의 실력은 생각지 않고 가격 책정을 먼저 해버려요. 내가 드린 원가가 이 정도이니까 판매가는 이게 적당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식점은 뭐 요즘에 마진이 25%에서 30%이니까 뭐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사기꾼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격 책정을 해버리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장사는 적어도 110%, 120%까지는 돌려줘야 돼요. 손님한테. 남겨 먹는다는 생각보다 돌려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게 원가에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판매가, 거기다가 더해서 뭐 가치를 더 심어주는 거죠. 친절한 거, 뭐 위치, 서비스, 인테리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에요. 만약 내가 110%, 120%까지 돌려주지 못한다면 그 가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겠죠. 양심에 찔리는 가격 책정을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이면 뭐 실력이 없으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내가 느끼면 가격을 높게 받지 마세요. 사기꾼이 괜히 사기꾼이 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 배달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 정도의 돈을 내고 배달시켜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상 건프로였고요.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